부모 플러스 메시지. 부모 메시지는 아이가 부모나 또는 부모의 해당할 만큼 큰 영향 미치는 사람한테 전달받는 언어나 또 다른 신호로 전달받는 정보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가 부모 메시지가 옳아야만 해요. 아이한테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을 하면 얘는 생존의 위기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부모 메시지를 그냥 수용해요. 만약에 아빠가 전달하는 부모 메시지와 엄마가 전달하는 부모 메시지가 서로 맞지 않을 때, 다를 때 아이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는 선택을 해서 수용을 하고 하나는 거부해서 저항을 하게 되죠. 그러면 부모 메시지에 저항이라는 게 하나 생겨요. 또는 두 가지, 그러니까 수용과 저항을 같이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는 수용을 하고 하나를 거부해서 저항을 했더니 다른 어떤 상황을 보니까 그것도 맞는 거야. 그러면 수정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서 수용과 저항을 같이 갖게 돼요. 그러면 어떤 혼란이 오겠죠. 그럼 굉장히 이상한 형태의 부모 메시지라는 것을 갖게 돼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부모 메시지라고 쳐요. 그러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수용이죠. 중요하다로 받아들이면 저항이죠. 그런데 어떨 때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한테는 중요하지 않다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한테는 중요하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인 사람들 중에 이 수정인 사람은요,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한테는 중요하다. 자기보다 힘이 강한 사람한테는 중요하지 않다. 강약, 약강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를 가진 사람이 수정의 형태로 부모 메시지를 가질 경우에는 그렇게 갖기도 해요. 그럼 이 부모 메시지라는 거는 인간이 어떤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정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네요. 그렇죠. 근데 부모가 아이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가 학폭을 당했어요. 그런데 쭉 학폭을 계속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왜 부모에게 자기가 학폭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못할까요? 나는 부모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내가 위기에 부모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지 않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의 부모 각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치 독립적으로 보여요. 근데 독립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독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내 욕구보다 타인의 욕구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 욕구보다 타인의 욕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배려를 많이 해, 양보를 많이 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모 메시지 중에 중요하지 않다 각본을 가진 사람은요, 착한데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착한데도 불구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 욕구보다 타인의 욕구가 더 중요하면 배려나 양보를 많이 하죠. 그리고 거절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면 중요하지 않다라는 부모 각본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거절하지 못해요. 거절당했기 때문에. 부모나 또는 힘센 형이나 또는 이모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배고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부모가 뭐라고 했냐면 안 돼, 지금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싫어, 나 먹을 거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게 거절이죠. 이거는 형 줄 거야. 이건 형이 먹어야 돼. 네, 네가 왜 먹어? 라고 말을 하면 거절당한 거죠. 그러면 나는 형보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죠. 내가 부모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절당하게 되죠. 그러면 소리 지르거나 화를 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두렵게 되죠. 그래서 거절당하는 경험이 거절을 못하는 것으로 가게 돼요. 이 중요하지 말아라의 각본인 사람들은 뭐 먹을래?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선생님이야. 근데 제자들하고 밥을 먹는데 선생님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먹을래. 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각본을 갖고 있는 사람, 중요하지 말아라는 각본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선택하지 못해요. 선택 장애가 있는 것하고는 약간 달라요. 다른 사람이 메뉴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나는 아무거나 먹을래, 나는 괜찮아 라고 말을 해요. 항상 나는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선순위가 뒤니까요. 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리고 아랫사람을 거느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랫사람한테 잔소리 듣고 아랫사람한테 조종당하죠.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대표나 사장 되기 싫어, 나는 회장하기 싫어, 나는 반장하기 싫어 라고 생각하고 말하죠. 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직함에 올라가면 굉장히 힘들어서 결국 내려오게 뭔가 사고를 치게 돼요. 부인이 이제 남편이 좀 잘 되기를 바라서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망해먹죠. 난 사장 안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무대 공포증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무대 공포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나서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회장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머슴근성, 노예근성, 누가 시키는 대로 하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때를 물려들어요. 기브앤테이크 만약에 관계에서 거래해서 이런 사람들은 기버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진정한 기버가 아니에요. 맨날 당하는 기버죠. 맨날 그거는 내가 주고 싶어서 줘야지 기버지, 내가 주기 싫은데도 뺏기는 것은 기버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중요하지 않다의 사람들은 많이 뺏겨요.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왜 생기는 걸까? 어떤 부모들이 있어서 이런 부모 메시지를 줄까? 이런 사람들은요, 결핍이 많아서 자신의 욕구가 더 중요한 부모예요. 어렸을 때 내가 중요하지 않다, 부모 각본을 있어서 나는 나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없었어, 막 맨날 뺏겼어. 결핍이 많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더 중요하게 되는 그 수정에, 중요하지 말아라에서 수정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내가 중요하고요,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뭐 친정 부모한테 또는 장인 장모나 또는 사장이나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내 아이나 내 처나 뭐 내 남편이나 이런 사람한테는 내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아이한테는 자신의 욕구가 더 중요한 부모가 되는 거죠. 항상 뭘 하게 되면은 이거 엄마 거야, 엄마가 먹으려고 그랬던 건데 네가 왜 먹었어? 허락도 받지 않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무능한 부모죠. 못해, 할 수 없어. 그런 하지 말아라 각본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할 수 없죠. 그러면 보호자가 되지 못해요. 아빠 나 장난감 좀 조립해줘. 그러니까 아빠는 그런 거 할 줄 몰라. 뭐 딴 사람한테 해달래.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못해, 할 수 없어 소리를 계속하면 우리
아빠는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를 조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아이가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의 아이인 나는 중요하지 않죠. 부모가 이제 갈등이 있어서 서열이 좀 이상한 집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각본을 가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아빠한테 함부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자기 아빠잖아요. 자기 아빠한테 도움을 청할 수 없죠. 그럼 나는 중요하지 않다. 다음에 말이 없거나 대답을 해주지 않는 부모가 있어요. 과묵한 부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빠 그래도 대답을 안 해요. 나는 아빠가 내가 불러도 도움을 청해도 나를 외면하는구나.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엄마가 친구하고 막 수다를 떨어. 엄마 나 배고파. 근데 대답을 하지 않아. 나는 저 아줌마보다 우리 엄마한테 중요하진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말아라의 각본이 생겨요. 남의 옷 얻어 입히거나 남의 장난감 얻어서 주거나 그러면 나는 남의 옷을 얻어 입을 만큼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형제간에도 언니 옷을 우리나라 진짜 많거든요. 가난해서 언니 옷을 물려 입었어. 나는 언니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외사촌 옷을 물려 입었어. 나는 외사촌보다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옛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콩쥐는 중요하지 않다예요. 왜냐하면 팥쥐가 우선순위야. 그럼 뭐 엄마한테도 중요하지 않단데 콩쥐가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엄마를 어떻게 엄마로부터 이 아이를 보호할 힘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많답니다. 그 다음에 신데렐라도 똑같죠? 그쵸? 미녀와 야수에서도 엄마도 없지만 언니들이 좀 괴롭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빠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미 중요하지 않다라는 각본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요. 신데렐라하고 미녀와 야수의 미녀가 장사를 갔을 때 그 언니들은 뭐 보석도 사주세요, 예쁜 옷 사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데렐라는 모자에 닿는 꽃가지를 꺾어달라고 얘기했고요. 미녀는 장미를 보게 되면은 꺾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아버지한테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 아빠는 굉장히 부자라서 언니들 걸 다 사주고 내 것까지 사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거기서 벌써 먼저 포기. 그 다음에 언니들이 괴롭힌데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날 외면 그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날 보호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미 이제 그냥 포기한 거예요. 그렇죠? 보호에 대해서 요청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요구도 하지 않죠. 그래서 아이들 중에 부모한테 뭐 사달라고 얘기하지 않는 아이들, 뭐 사줄까? 그러면 됐어 라고 말하는 아이들, 중요하지 않다 각본이에요. 그럼 내가 남편한테 여보 이거 좀 사주면 어때? 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자꾸 망설이고 배려하고 그런다면 나는 어릴 때 무슨 일이 있었나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내 처나 내 아이보다는 원 가족인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생활비 주는 것 때문에 내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효자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말아라 라는 각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착하게 하는데도 무시당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일례를 들어서 굉장히 그 SBS에서 어떤 프로에서 아들이 부모를 내쫓고 다 때려 부순다.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그 부모하고 찾아갔거든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 둘째 아들이 방송국 사람들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한 말이,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공장을 다녔어. 우리 부모는 형을 대학까지 보냈어. 그런데 내가 벌은 돈으로 형 대학 학비를 썼고, 내가 어떤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그랬더니 돈이 없다라고 말을 하더니 형은 결혼을 시켰어. 전세까지 얻어가지고 내보냈지. 근데 그 부모들이 돈 번 적이 없어요. 별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텔레비전 내가 산 건데 내가 왜 부시지 못하죠? 이 집 내가 산 건데 왜 부모를 내보내지 못하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래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다고, 착한 아이였다고. 그러니까 부모한테는 그냥 착한데 그냥 무시해도 되는 자식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런 분들한테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내가 중요한 사람 되는 법 찾기가 있거든요. 내가 중요한 사람 되는 법 찾기. 거기에 이제 자존감 높이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요. 그게 헌법 제10조 암송이에요. 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예요. 자, 걔가 착하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요. 자기가 행복할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착하다고 그래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누가 중요하냐면요, 내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남들한테 하고 싶지 않은 배려, 하고 싶지 않은 양보를 그냥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를 생각을 해봐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배려를 하고 양보를 하고 참고, 이런 사람들은 어마무시 참는다고요. 그러다가 막 터져. 엉뚱한 데서 막 터진단 말이에요. 네가 날 무시했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거든요. 그러면은 저것들이 나를 무시하네? 내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맨날 참거든. 배려하느라고, 양보하느라고.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지켜야 해요. 내가 나 자신을 지켜야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논리 공부를 해야 돼요. 논리 공부. 내가 벌은 것은 내 소유로 해서 내 권리를 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그게 논리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그냥 가져가는 것은 논리가 아니죠. 그래서 논리 공부를 하고, 논리 게임, 보드 게임 같은 거 많거든요. 논리 게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 칭찬하기. 맛있는 건 먹기, 자기한테 선물하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내 행복을 추구하는 어떤 행위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존감 높이기. 내 자존감은 내가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찾기. 이런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거나였잖아요. 이거 먹을래? 근데 그냥 네 했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자체를 그냥 무의식에서 그냥 지워버리는 경우도.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럼 선생님, 왜 간혹 우리 애들 보면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게 확실해가지고 싫은 거는 싫다고 그러고 좋은 거 좋다고 그러는 아이들은 좀 까다롭다, 민감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어쩌면 저항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래도 괜찮아요, 저래도 괜찮아요. 얘는 순하고 착한. 그건 이제 수용일 수 있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까다로운 게 아니라 저항이라니까요. 까다롭다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강력하게 저항을 한다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말아라지. 저항이지.
상대가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정말.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해요. 내가 어떤 거를 싫어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거를 거절 못 하는지, 내가 너무 배려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잘해주고서 맨날 욕먹는지, 잘해주고선 욕먹는 게 착하면서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정말 많다니까요. 그런 분들은 중요하지 말아라에 각본을 갖고 정말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부모, 지금 현재도 자기가 너무 무능해서 할 수 없다고 착각하는 부모, 그런 부모의 내가 자식이라는 거를 알아야 해요. 중요한 것, 비난할 필요 없어. 그들 또한 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거고, 잘못 배워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거고, 그렇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비난하지 말기, 나를 지키기, 나를 우선시하기.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우선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만 우선한다면 혹시 내가 중요하지 말아라 각본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은 결핍이 있어서 이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걸신이 들린 건 아닌가에 대한 돌아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만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나만 중요하다는 분은 잘 못 느끼세요. 여기까지.